안녕하세요, 배철만입니다. 네, 지금 화제 애니메이션이 된 지 한 달이 넘은 넷플릭스의 K-팝 데몬 헌터스. 이거 진짜 제목이 장벽인 것 같아요. 캐대언이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어디 가서 이렇게 플레임 말하기가 약간 좀 그래요. 진짜 너무 애기들 보는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민망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랑스러운 애니메이션, 완전 국산은 아니지만 한국이 배경이고 한국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 캐대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디즈니 영화들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디즈니가 죽순 지 너무너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심심하던 와중에 진격거에 잠깐 빠졌다가 최근에는 이 캐대언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한 번밖에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저희 딸내미가 틀어놓은 거 지나가면서 본다거나 아니면 쇼츠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캐대언이 잘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존예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디즈니에서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막상 디즈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는 존잘 캐릭터는 없죠. 존예 캐릭터는 많은데 저는 알라딘을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디즈니는 기존에도 남자보다는 여자 캐릭터에 훨씬 더 미모를 많이 몰빵했었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예전부터 여자보다는 남자 쪽, 그러니까 존잘 캐릭터들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 드라마들도 설정상 평범한 여주, 존잘 남주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대언도 사실 남주들의 미모가 조금 더 강세였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춤에 반하듯이 아름다운 인간 외형에 전율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인데 이걸 자꾸만 억압하려고 하는 디즈니가 정말 답답합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당연히 OST가 미쳤다라는 거죠. 이거는 길게 말하면 입 아프지만 뒤에서 길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특히 노래를 볼 때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캐대언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에서는 노래 차트 2위 그리고 영국 노래 차트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공 요인은 홍익인간의 교훈이 아닌가 싶어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라는 한국 특유 정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도 보면은 결국 한 명의 대서사시죠. 한 명이 어려움에 처하고 한 명이 그걸 이겨내고 그 여파로 주변인들도 평화를 되찾았다 이런 이야기긴 하지만 거의 주인공 한 명에게 포커싱 된 이야기잖아요. 그에 비해서 캐대언은 계속해서 엑스트라 NPC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일반인들의 표정과 감정도 엄청나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캐대언을 접한 게 유어 아이돌 쇼츠였는데 그 팬들의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더 감정이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콘서트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팬들의 표정을 보면 저도 계속 같이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넘어서서 마지막에 끝판왕 귀마랑 싸울 때 수만 명들의 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루미한테 힘을 줘가지고 다 같이 이걸 이겨내는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헌트릭스들은 이렇게 남들을 돕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팬들도 헌트릭스에게 힘을 주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돕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이 되어야지 안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내가 1등이 되면은 나의 우월함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불안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들 이 경쟁 체제에 뛰어들어서 1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찼는데 사실 1등을 지속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지탱되지는 않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다 라는 거를 자각이 될 때야말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충돌하는 두 존재가 나오죠. 바로 귀마와 루미입니다. 귀마는 가스라이팅으로 남을 이용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입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놓고는 나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나만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너는 너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라. 이런 사상이 유어 아이돌 노래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만 있으면 된다. 내가 너의 우상이 되어줄게. 네 죄마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가스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너라는 존재에게 주체의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네 판단력은 글러먹었기 때문에 너의 과거에 너의 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더 이상 판단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너의 모든 판단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 판단의 순간에서 자유로워져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에서 선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죽는 그 순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선택들만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도 판단도 하지 마라. 너의 판단력은 틀렸다. 선택에서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하는 귀마는 영혼을 달라는 얘기죠. 즉 상대방의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귀마의 가스라이팅이고,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너의 판단력을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가스불을 점점 어둡게 끄면서 사실은 어두워지지 않고 있다 라고 계속 상대방에게 말해서,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이 방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왜 계속 그대로라고 얘기하지? 근데 끊임없이 아니야, 우리 집 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나의 판단력이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대응하고 있는 루미와 헌트릭스의 노래 What It Sounds Like가 시작하기 전에 귀마가 루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드디어 모두가 네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 네가 순혈 헌터인 척 했지만 사실은 악기와 반반 섞인 혼혈이었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치명적인 결함을 알게 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주인공들이 모두 다 결핍이 있어요. 물론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런 결핍들이 다 있습니다. 헌트릭스 멤버들의 결핍은 골든에서 잘 표현이 되죠. 내가 왕좌를 받았지만 내가 여왕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 루미는 자기가 헌터스의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악기 혼혈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헌터스 멤버들에게 숨겨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늘 있습니다. 또 조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이 두 가지 정체성에서 혼란스러워했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과잉이라는 그 특성 또한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특히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항상 제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계속해서 사회 부적응자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라는 모범생 집안에서 혼자 거친 성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그래서 루미는 나는 부모님의 실수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닐까. 조이는 미국에서 학창 시절에 왕따였을 수도 있다라는 설정이고, 미라는 가족들에게 의절당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우는 자기 호의호식만 생각하고 가난한 가족을 저버렸다라는 400년 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진우가 굶어 죽지 않고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합리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정상인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귀마처럼 사이코패스면은 힘들지가 않은데, 사실 진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400년 넘게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마는 계속해서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악마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헌트릭스의 태생적인 문제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진우의 내가 과거 저지른 죄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영화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결책들이 나오는데요. 골든에서는 슬픈 과거는 전부 다 덮어버리고 남들이 아는 결핍 없는 완벽한 내 모습을 계속 유지하자. 이것은 셀린으로 대변되는 윗세대가 가르쳐준 방식이죠. 결핍과 불안을 완벽하게 숨겨두자. 남에게 들키지 말자. 이 장면은 겨울왕국에서 엘사의 부모님이 엘사에게 강요하는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미와 엘사가 머리를 따는 그런 외형이라든가 계속해서 비밀을 억지로 혼자서만 숨기고 있는 그런 설정들, 그리고 뛰쳐나간다든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엘사와 많이 겹친다. 그리고 과거는 덮어두자. 뭐 이런 장면들
노래들이 엘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다가 루미 목소리가 맛이 갑니다. 왜냐면 윗세대가 알려준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진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느꼈던 결핍을 남들 앞에서 드러냈는데 그 상대방이 그게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비로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평생 충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나의 단점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단점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닐 때 서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해방감, 그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나 실수 혹은 치명적인 단점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보이려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거를 고백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이번엔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게 많이 말렸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 정말 불쌍하지, 나 위로해줘, 이런 거면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발산, 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봐줘야 된다, 나 아기처럼 돌봐줘, 이런 의도로는 자신의 트라우마나 실수, 단점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거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그게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루미는 진우가 자신의 몸에 드러난 문양을 보고도 루미를 위해서 진우가 그걸 덮어주는 걸 보고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문양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감을 하게 된 거죠. 진우 앞에서는 내 문양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자신에게 프리한 자유로운 기분을 맛보게 해준 진우에게 루미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겁니다. 평생 날 괴롭혀온 내 비밀이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듯이 400년 동안 널 괴롭혀온 네 죄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프리는 공감과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령 혼혈인 루미가 악령 진우와 친구가 되게 되니까 이제 루미는 다른 악령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령과 싸우는 척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진격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격거의 큰 주제의식 중에 하나가 아르민의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해보자 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감과 이해를 나타내는 명대사, 라이너, 나는 너와 똑같다 라는 에렌의 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적이라도 결국 대화를 하다 보면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진격거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였고 대혐오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진격거는 너무나 긴 대서사시였고 캐데어는 이걸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한 방에 설명해낸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작품 다 너무너무 좋았고 진짜 이 시대에 반드시 탄생을 했어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미는 적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테이크다운도 부르는 것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진우 때문에 적에 대한 혐오보다는 공감과 이해 그리고 대화라는 방식을 쓰고 싶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노래 What It Sounds Like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루미는 친구들과 팬들 앞에서 자신의 문양을 다 드러내고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친구 관계가 다 부서졌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이의 목소리가 나오죠. 왜 난 내 머릿속에 가득 찬 색깔들을 숨겼을까? 자신의 독특하고 과잉된 개성 있는 생각들을 감추고 남들에게 맞추려고 평범한 척을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미라의 목소리. 나의 날카로운 면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거친 성격이 컴플렉스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드러낼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루미의 해답. 너의 결핍을 보여줘. 너에게 맞는 네 자리를 찾아줄게. 그럴 때 나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다양한 소리가 한데 섞인 하모니라는 거죠. 조이의 생각 과잉, 그리고 미라의 거친 성격, 그리고 마침내 루미의 문양과 출신들까지 서로가 서로에게는 이런 단점과 결핍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순간들이 오게 된 겁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남녀관계, 인간관계, 심리학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과에 가고 또 공대생이 됐고 공공기관, 발전소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왕국의 엘사나 여기에 있는 헌트릭스 주인공들처럼 계속해서 내가 사회의 부적응자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하루 종일 남들이 안 하는 생각만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연예 유튜버가 되고 나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오게 된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바로 노자인데, 노자가 했던 말 중에 현명한 왕은 누군가를 바꾸려 들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적재적소의 자리에 그 사람을 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호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아실현이라는 겁니다. 조이는 자신의 넘치는 이 생각들로 인해서 작사를 하게 됐고, 미라는 자신의 거친 성격이 자신을 아이돌 탑스타로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직 풀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루미의 태생이, 진우는 400년 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선택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함이라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백 명의 인간을 쳐넣어도 당연하게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하지 않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면도까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 인간, 개개인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증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는 악령 혼혈이지만 헌터들의 리더라는 자리를 선택했고, 그 강인함에 너무나 감동한 진우 또한 루미를 돕는 것을 그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태생적인 위치도 과거의 사건도 아닌 지금 당장의 선택만이 우리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악귀의 속삭임은 바로 죄책감을 뜻합니다. 귀만은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거든요. 하지만 헌트릭스는 그래, 우린 겁쟁이고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영웅도 아니야. 골든의 황금빛 완벽주의의 허황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라고 연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만 명들의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강한 하모니의 힘으로 그전 세대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황금색 혼문이 아닌 자신들만의 무지개색 혼문을 드디어 완성시키게 됩니다. 저는 진짜 이 장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 눈물 포인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한국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동을 했고요. 제가 죽기 전에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은 물론이고 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캐릭터 구성도 정말 퍼펙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한국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불만이 많았거든요. 한국은 이제 영화도 드라마도 웹툰도 너무너무 잘 만드는데 도대체 애니메이션은 언제쯤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특히 이제는 캐릭터들 디자인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노래는 원래부터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토리가 늘 너무너무 참담하다.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교훈이라던가 주제의식이라던가 철학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 캐데어는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적이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그리고 혐오를 멈추고 공감과 이해를 시도해보자. 또 마지막으로 결핍은 결국 하나의 개성이고, 그 개성이 빛을 낼 수 있는 제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주제의식이 3가지나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이제는 정말 대혐오의 시대가 빨리 끝나고 다시 한번 대낭만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소수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도 3년 사이에 저는 진짜 10년,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한꺼번에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요소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또 어느 순간에 한국의 연애, 결혼, 출산율이 급증하는 날도 올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원체 또 빨리빨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의 남녀가 혐오와 오해를 멈추고 다시 서로 바보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쯤은 이타적인 행동,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낯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설탕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